은밀야단 방문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봄바람이 창호지 문을 살랑거리는 날이었습니다. 홍마님의 방 안에는 창밖으로 들어오는 따스한 봄볕만이 그녀의 유일한 손님이었지요. 잠십세 남편 잃고 셋째 해를 맞이한 홍마님의 나날은 그렇게 적막했습니다. 또 봄이 왔구나. 홍마님은 거울 앞에 앉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거울 속 얼굴은 여전히 젊고 고왔으나 눈빛만은 마치 깊은 우물처럼 쓸쓸함이 가득했지요. 갑작스레 찾아온 병으로 긴 기침 한 번 없이 떠나버린 남편. 그보다 더 야속한 것은 그의 빈자리에서 부는 바람이었습니다. 매일 밤 텅 빈 이부자리가 그녀를 괴롭혔지요. 마님, 점심상을 드려왔사옵니다. 방문 밖에서 들려오는 계집종의 목소리에 홍마님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음식을 앞에 두고도 입맛이 돌지 않아 숟가락을 몇 번 들었다 내려놓았지요. 그때였습니다. 뜰 아래에서 들려오는 낮은 숨소리가 귀에 들어왔어요. 이게 무슨 소리지? 궁금증에 이끌려 창가로 다가간 홍마님의 눈에 뜻밖의 광경이 들어왔습니다. 기와 지붕 처마 아래 커다란 느티나무 그늘에서 한 사내가 낮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 사내는 다름 아닌 작년 가을부터 들어와 일하는 머슴 길복이었지요. 아니, 저놈이 대낮부터 처음에는 일도 하지 않고 낮잠을 자는 머슴이 못마땅했습니다만 홍마님의 시선은 이내 다른 곳에 머물렀지요. 땀에 젖어 반쯤 벗겨진 저고리, 그리고 헐거운 바지춤, 더욱이 살짝 풀어진 허리끈 아래로 그만 드러난 사내의 방망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치 단단한 참나무 도끼 자루처럼 우람한 그것이 바지 천 위로 그 윤곽을 뚜렷이 드러내고 있었지요. 어머, 어째서 눈이 안 떨어지지? 홍마님은 자신도 모르게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지요. 부끄러움에 얼굴은 붉게 물들었지만 시선만은 그곳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랜 가뭄 끝에 단비를 만난 메마른 땅처럼 그녀의 눈빛은 점점 촉촉해져 갔어요. 길복의 모습은 그녀가 알던 그 미련하고 맥없는 머슴이 아니었습니다.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구릿빛 피부, 힘줄이 도드라진 팔뚝, 그리고 숨을 쉴 때마다 오르내리는 단단한 가슴, 그리고 그 아래 우뚝 솟은 남자의 상징물은 마치 태산처럼 위험 있게 자리하고 있었지요. 아이고, 이런 생각을 하다니 내가 미쳤구나. 홍마님은 급히 자리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심장이 마구 뛰었지요. 남편이 떠난 후 처음 느껴보는 이 낯선 감정에 그녀는 당황했어요. 과부의 몸으로 사내의 방망이를 훔쳐본다니 이는 죄악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한 번 본 것은 쉽사리 잊히지 않는 법이지요. 그날 이후 홍마님은 자꾸만 머슴방 앞을 서성이게 되었습니다. 물론 명분은 있었지요. 빨래를 더 잘 말리는 장소를 살피는 것이라든가, 담장 및 무궁화가 잘 자라는지 보는 것이라든가.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언제나 길복과 그의 단단한 방망이를 찾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어디서 일하고 있을까? 밤이 되면 더 큰 문제였지요. 눈을 감으면 그날 본 장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남편과의 정을 나눈 지 오래된 터라 홍마님의 몸은 그 생각만으로도 달아올랐어요. 이불을 걷어차며 뒤척이다 결국 찬물로 세수를 하기를 여러 날 그녀의 갈증은 날로 깊어만 갔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거지 나?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눈빛은 예전보다 더 반짝였고 입술은 더 붉게 보였지요. 마치 꽃봉오리가 피어나기 직전의 모습처럼 홍마님의 몸과 마음은 새로운 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봄의 중심에는 길복의 단단한 방망이가 자리하고 있었지요. 그날 밤 꿈속에서 홍마님은 길복의 강인한 팔에 안겨 있었고 그의 뜨거운 방망이가 그녀의 허벅지를 스치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후에도 그 감각은 몸에 남아있어 홍마님은 자신의 변화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지요. 이제 그녀는 알았습니다. 자신의 외로움이 얼마나 깊었는지, 그리고 그 외로움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머슴 길복, 그는 원래부터 마님 집에서 일하던 머슴이 아니었습니다. 작년 가을 마지막 낙엽이 떨어질 무렵에 들어온 이방인이었지요. 처음에는 그저 미련하고 묵묵히 일하는 평범한 머슴으로만 보였습니다. 말수가 적고 고개를 숙인 채 자신의 일에만 충실했으니까요. 가을 거지는 잘 마치셨소. 마님? 길복이 마님에게 처음 던진 말은 이것뿐이었습니다. 그때 홍마님은 그저 머슴이 예의를 아는구나 생각했을 뿐 그의 목소리에 담긴 깊은 울림에 주목하지 않았지요. 하지만 그날 낮잠 자는 모습을 본 이후로
홍마님의 눈에 비친 길복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우물가에서 물통을 들어 올리는 길복의 팔뚝이 햇살에 번들거릴 때마다 홍마님은 숨을 죽였습니다. 땅을 일구는 그의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땀방울이 구릿빛 살갗을 타고 내려갈 때면 그녀의 시선도 함께 미끄러졌지요. 저놈이 원래 저렇게 사내답던가? 홍마님은 자문자답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그가 달라진 것이 아니라 그녀의 눈이 달라진 것이었지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그녀의 마음속에는 누구도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문이 살짝 열린 것이었지요. 어느 날 점심때였습니다. 홍마님은 부엌에서 길복에게 줄 막걸리를 한 주전자 따랐습니다. 평소 같으면 계집종에게 시켰을 일이었지요. 하지만 그날따라 홍마님은 직접 막걸리를 들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일하기 고되냐, 길복아? 여기 막걸리 한 잔 마시렴. 길복은 깜짝 놀라 허리를 폈습니다. 빗물에 젖은 머리칼이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고 그의 눈동자는 깊은 산속 맑은 샘물처럼 맑고 검었습니다. 마님께서 어찌 내가 날마다 일하는 모습을 보니 갑자기 막걸리 한 잔 정도는 내가 직접 건네야 할 것 같아서 말이다. 홍마님은 자신의 대담함에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길복은 잠시 망설이다 조심스레 주전자를 받았지요. 그 순간 두 사람의 손가락이 스쳤고 홍마님은 마치 봄날 첫 번개를 맞은 듯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고맙습니다, 마님. 길복이 막걸리를 마실 때 그의 목을대가 오르내리는 모습을 홍마님은 숨죽여 바라보았습니다. 무심한 듯 흐르는 땀방울이 그의 목덜미를 타고 가슴팍으로 스며들었지요. 마치 홍마님의 시선처럼 말입니다. 밤이 되면 그날의 장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낮잠 자는 머슴의 모습, 우물가에서 물통을 드는 모습, 그리고 막걸리를 마시는 그의 목을대, 그리고 그 아래로 헐렁한 바지 속에 숨어있던 단단한 방망이의 윤곽. 홍마님은 자신의 생각에 얼굴을 붉혔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거지 나? 밤마다 그녀는 이불을 걷어찼습니다. 봄바람이 창문을 두드릴 때마다 그녀는 길복의 손길을 상상했지요. 점점 더 대담해지는 상상 속에서 그녀는 때로는 울었고 때로는 웃었습니다. 어느 날 밤 집 안 구석구석을 살피던 홍마님은 머슴방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문틈 사이로 비치는 희미한 촛불 아래 길복은 우통을 벗고 앉아 있었지요. 그의 가슴은 마치 험준한 산등성이처럼 굳건했고 팔뚝의 힘줄은 나무뿌리처럼 단단했습니다. 아이고, 내 정신 좀 봐라. 홍마님은 급히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에 본 길복의 모습은 그녀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지요. 그리고 그날 밤 그녀는 자신의 몸이 이전과는 다르게 반응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꽃봉오리가 꿈틀거리며 깨어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튿날 홍마님은 머리를 곱게 빗고 연지를 발랐습니다. 계집종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지요. 아니 마님, 무슨 경사라도 있으신지요? 그런 게 아니다. 그저 내 자신을 위해서다. 홍마님은 자신의 변화에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처음으로 여인의 마음이 깨어난 것이었지요. 한동안 죽은 듯이 살아왔던 그녀의 마음속에 새로운 봄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홍마님은 길복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일부러 그의 앞에 나타나 지시를 내리거나 머슴방 근처에서 빨래를 널고 때로는 우물가에서 마주치기를 기다렸지요. 그런 날이면 홍마님의 걸음걸이는 평소보다 더 우아했고 목소리는 더 부드러웠습니다. 길복아, 오늘은 뒷산에 있는 약초를 좀 캐오너라. 내 몸이 요즘 허해서 말이다. 네, 마님. 조인이 정성껏 캐오겠습니다. 길복은 항상 공손했지만 홍마님은 때때로 그의 눈빛이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그녀가 허리를 숙여 무언가를 집을 때나 바람에 치마가 살짝 흩날릴 때면 더욱 그러했지요. 길복의 시선이 그녀의 피부를 만지는 듯한 느낌이 들 때면 홍마님은 가슴 속에서 뜨거운 불씨가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가다간 정말 큰일이 날 것이요. 홍마님은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자신을 나무랐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봄날의 강물처럼 거세게 흐르고 있었지요. 그리고 그 강물 속에는 길복의 단단한 방망이가 늘 함께 떠다녔습니다. 밤마다 그녀는 꿈속에서 길복을 만났습니다. 때로는 뒷산에서, 때로는 우물가에서, 그리고 때로는 자신의 침소에서. 그 꿈들은 점점 더 생생해졌고 깨어난 후에도 오래도록 그 감각이 남아 있었지요. 며칠 뒤 하늘에는 보름달이 떠올랐습니다. 마을은 고요했고 달빛은 마당의 은빛 물결을 일렁였지요.
홍마님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달빛이 방 안으로 스며들어 이부자리를 비추는데 그 빛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외로움을 더욱 선명하게 느꼈습니다. 저 달도 나처럼 외로울까? 홍마님은 다소곳이 일어나 앉았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바람이 그녀의 살결을 어루만졌고 그 감촉은 마치 누군가의 손길 같았지요. 한동안 망설이던 그녀는 결국 작은 등불 하나를 들고 방을 나섰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것인가? 발걸음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머슴 방으로 향했습니다. 마음속에선 수백 번도 더 자신을 말렸지만 몸은 이미 그 방향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지요. 달빛 아래 그림자는 길게 늘어졌고 홍마님의 그림자는 마치 다른 사람의 그림자처럼 느껴졌습니다. 머슴방 앞에 다다랐을 때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등불을 들고 있는 손이 흔들리자 그림자도 함께 흔들렸지요. 심장은 북소리처럼 크게 울렸고 숨은 어느새 가빠져 있었습니다. 이건 죄야. 아주 큰 죄야. 문틈 사이로 자고 있는 길복이 보였습니다. 달빛이 문틈을 통해 들어가 그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지요. 길복의 가슴은 천천히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나처럼 홍마님의 시선은 자연스레 아래로 향했고 바지춤 사이로 또렷하게 드러난 방망이를 발견했습니다. 아이고, 저런. 홍마님은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과부의 몸으로 사내의 방을 훔쳐보는 자신이 부끄러웠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순간 그녀는 문을 열고 들어가고 싶은 충동을 느꼈지요. 그 단단한 방망이를 손으로 직접 만져보고 싶은 욕망이 그녀를 사로잡았습니다. 아니야, 그래서는 안 돼. 홍마님은 간신히 이성을 붙잡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불이 붙어 있었지요. 그 불은 이제 그녀의 전신을 타고 올라 가슴과 아랫배를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홍마님은 거울 앞에 앉았습니다. 달빛에 비친 거울 속 여인은 낯설었지요. 그렇게 붉게 달아오른 뺨과 촉촉한 눈동자, 그리고 가쁜 숨결이 오르내리는 가슴. 그녀는 자신이 다시 여자로 깨어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홍마님은 자신의 손으로 옷자락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그녀의 가슴은 마치 봉긋한 언덕처럼 아름다웠고 허리는 가늘고 유연했지요. 그녀는 오랜만에 자신의 몸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로는 거울 앞에서 자신의 벗은 몸을 본 적이 없었지요. 아직은 젊구나. 그녀는 자신의 맨살을 손으로 천천히 어루만졌습니다. 그 감촉은 달콤했고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감각이었지요. 하지만 그녀의 손길에 반응하는 자신의 몸을 보며 그녀는 더 큰 갈증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내의 손길이 그리운 여인의 몸이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내 몸이 말라 비틀어지고 말겠구나. 그날 밤 이후로 홍마님은 더 자주 머슴방 앞을 서성였습니다. 때로는 일부러 길복에게 잔심부름을 시키기도 했지요. 그럴 때면 그녀는 일부러 길복의 눈을 바라보았고 그의 시선이 흔들리는 것을 보며 은근한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길보가 이 괴짝을 내 방으로 옮겨주렴. 네, 마님. 조인이 들겠습니다. 길복이 무거운 괴짝을 들 때 그의 팔뚝에 힘줄이 도드라졌고 홍마님은 그것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길복이 그녀의 방에 들어왔을 때 그녀는 일부러 가까이 다가가 그의 몸에서 나는 땀 냄새를 맡았지요. 그것은 흙냄새와 섞인 사내의 향기였고 그녀의 가슴을 뛰게 하는 향기였습니다. 여기 두면 되겠습니까, 마님? 그래, 좋다. 참, 길보가. 홍마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길복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길복의 눈동자가 흔들렸지요. 그의 시선이 잠시 그녀의 가슴과 허리를 스쳤다가 급히 바닥으로 내려갔습니다. 내가 우리 집에 온 지도 벌써 가을부터니 꽤 오래되었구나. 네, 마님. 덕분에 편히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 내가 부족한 것은 없느냐? 그 말에 길복의 귀가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고개를 더욱 깊이 숙였지요. 아니옵니다, 마님. 저희는 부족함이 없사옵니다. 홍마님은 길복의 반응에 은근한 희열을 느꼈습니다. 그도 자신을 의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지요. 그날 밤 그녀는 더욱 대담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길복은 그녀의 방에 들어왔고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다가 길복의 단단한 손이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았지요. 아, 꿈인걸. 새벽녘에 깨어난 홍마님은 자신의 몸이 이상하게 달아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꿈속의 감각이 너무도 선명했기에 그녀는 자신의 방에 누군가가 다녀간 것은 아닌가 하는 착각마저 들었지요. 하지만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방 안에는 그녀 혼자뿐이었습니다. 이럴수록
마음을 다잡아야 해. 홍마님은 자신을 다그쳤습니다. 양반가의 규범과 예절이 그녀를 올가매고 있었지요. 하지만 그녀의 몸은 이미 그 굴레를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꿈속에서 길복을 만나고 매일 아침 그 꿈의 여운을 간직한 채 일어나는 그녀의 일상은 점점 더 견디기 힘들어졌습니다. 어느 날 밤 홍마님은 또다시 머슴방 앞을 서성였습니다. 이번에는 등불도 없이 달빛만을 의지한 채였지요.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제 결심이 서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꿈만 꾸며 살 수는 없다는 것을. 실제로 그 단단한 방망이를 만져보고 그 뜨거운 도끼질을 느껴봐야 한다는 것을. 내일 밤에는 홍마님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일 밤 비가 올 거라 했지요. 비 오는 밤이면 아무도 그녀의 행동을 눈치채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녀는 꼭 문을 열고 들어갈 것입니다. 방으로 돌아온 홍마님은 거울 앞에 앉아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제 외로움보다 결의가 더 짙게 묻어났지요. 그녀는 자신의 입술을 손가락으로 만져보았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여인의 입술이었습니다. 내일이면 끝이 날 거야. 이 견딜 수 없는 갈증이. 그날 밤 하늘은 검은 구름으로 뒤덮였습니다. 먹빛 같은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곧 굵은 비가 내렸지요. 비는 기와 지붕을 두드리고 마당을 적시며 쏟아졌습니다. 홍마님은 창문에 떨어지는 빗소리를 들으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오늘이다. 그녀는 거울 앞에 앉아 머리를 곱게 빗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기름을 발라 윤기가 흐르는 머리카락은 마치 까마귀 날개처럼 검고 부드러웠지요. 그녀는 살짝 연지를 찍어 입술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오랜만에 꺼내 입은 속옷은 깨끗한 향이 나는 비단이었습니다. 내가 미친 것인가? 그러나 그녀의 발걸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홍마님은 작은 등불을 들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밖은 비로 인해 어두웠고 바람은 창호를 격렬하게 두드렸지요. 마치 그녀의 심장처럼 말입니다. 후원을 지나 머슴방으로 가는 길은 생각보다 멀게 느껴졌습니다. 빗물이 그녀의 옷자락을 적셨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지요. 오히려 그 촉촉한 감촉이 그녀의 피부를 더욱 민감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침내 머슴방 앞에 다다랐을 때 그녀의 심장은 마치 문고리를 두드리는 것처럼 거세게 뛰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던 그녀는 결국 문을 살며시 밀었습니다. 누구? 길복의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방 안은 작은 등잔 하나가 흐릿하게 빛을 내고 있었고 길복은 호치부를 덮고 있었습니다. 마님? 홍마님은 말없이 문을 닫고 등불을 내려놓았습니다. 길복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요. 그는 급히 이불을 걷고 일어나려 했지만 홍마님은 손짓으로 그를 말렸습니다. 말하지 마라. 오늘만큼은 말 말 거라. 홍마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길복에게 다가갔지요. 촛불 아래 비친 그녀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웠습니다. 젖은 옷자락이 그녀의 몸에 달라붙어 곡선을 더 선명하게 드러냈지요. 마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소희는 내 말 듣지 않겠느냐? 홍마님은 길복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의 무릎 위로 올라앉았지요. 길복의 숨이 거칠어졌고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는 손을 들어 홍마님을 밀어내려 했지만 그녀의 몸에서 풍기는 향기와 온기에 그의 의지는 흔들렸습니다. 마님, 소희는 그저 머슴일 뿐입니다. 오늘 밤 너는 머슴이 아니야. 그저 한 사내일 뿐이지. 홍마님의 손이 조심스레 길복의 팔을 훑었습니다. 그의 단단한 근육이 그녀의 손끝에 감각적으로 전해졌지요. 길복은 여전히 망설이는 눈치였지만 그의 몸은 이미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바지 아래의 방망이는 더욱 단단해져 있었지요. 마님, 이러시면 소희는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럼 버티지 마. 홍마님은 길복의 얼굴을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그의 거친 턱수염이 그녀의 손바닥을 간지렸지요. 길복의 숨결이 뜨거워졌고 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그의 눈에는 욕망과 두려움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소리는 두 사람의 숨소리를 가려주었고 바람 소리는 그들의 마음을 더욱 들뜨게 했지요. 그 순간 길복의 손이 마침내 홍마님의 허리를 감쌌습니다. 아, 홍마님의 입에서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그것은 기다림의 끝에서 마주한 환희였지요. 길복의 손길은 생각보다 부드러웠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이 순간을 기다려온 것처럼 그의 손은 그녀의 몸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마님, 내 이름을 불러다오. 오늘만큼은 아니, 됩니다. 그건 홍실. 내 이름은 홍실이다. 길복은 잠시 망설이다 작은 목소리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홍실, 마님. 그 순간 홍마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자 해방의 눈물이었지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그녀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늘 마님이라 불렸을 뿐이었지요. 길복의 손이 그녀의 옷자락을 천천히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길은 떨리고 있었지만 조심스럽고 정성스러웠습니다. 마치 귀한 도자기를 다루듯 그는 그녀의 몸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졌지요. 길복아, 홍마님의 손도 길복의 저고리를 천천히 벗겼습니다. 그의 가슴은 마치 단단한 성벽 같았고 그 위로 흐르는 땀방울은 달빛 같았지요. 그녀는 손가락으로 그의 가슴을 더듬었고 그의 심장 소리가 손끝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사람의 숨결이 하나가 되었고 그들의 몸도 하나가 되었습니다. 길복의 단단한 방망이가 마침내 그녀의 촉촉한 동굴을 찾아들었을 때 홍마님은 오랫동안 잊고 있던 환희를 다시 느꼈습니다. 그것은 마치 메마른 대지에 내리는 단비 같았고 얼어붙은 강물이 봄을 맞아 녹아내리는 것 같았지요. 아, 길복아. 길복의 도끼질은 강하면서도 부드러웠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홍마님의 몸이 원하는 바를 알고 있었고 그녀가 좋아하는 리듬을 찾아갔지요. 두 사람의 몸은 마치 오랜 연인처럼 자연스럽게 어우러졌고 그들의 숨결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그 밤 두 사람은 서로의 몸을 통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을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육체의 결합을 넘어 두 외로운 영혼의 만남이었지요. 홍마님은 길복의 팔에 안겨 오랫동안 잊고 있던 여인의 기쁨을 다시 느꼈고 길복은 그녀의 품 안에서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그들은 더 이상 그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귀에는 오직 서로의 심장 소리만이 들렸고 그들의 몸은 빗물보다 더 뜨겁게 젖어 있었지요. 도끼질 소리도 빗소리도 모두 멎었구나. 홍마님은 길복의 품에 안겨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길복은 그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웃었지요. 그의 웃음소리는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따뜻하고 깊었습니다. 마님, 아니, 홍실 마님, 그냥 홍실이라 불러다오. 오늘 밤만큼은.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의 품에 안겨 긴 밤을 보냈습니다. 그 밤은 그들에게 있어 새로운 시작이었고 금기를 깨는 순간이었지요. 하지만 그들은 그 순간의 달콤함에 취해 앞으로 다가올 시련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비는 밤새 내렸고 두 사람의 정념의 불길은 그 비에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뜨겁게, 더 격렬하게 타올랐지요. 그리고 그 불길 속에서 홍마님은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찾았고 길복은 자신의 숨겨진 정체성을 드러냈습니다. 이렇게 아침이 오는구나. 동이 트기 직전 홍마님은 길복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아쉬움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지요. 아침이 오면 그들은 다시 마님과 머슴으로 돌아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해가 뜨기 전에 방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길복의 목소리도 무거웠습니다. 그는 홍마님의 옷자락을 정리해주며 그녀의 머리카락을 매만졌지요. 그의 손길에는 사랑과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밤 꿈이었을까? 아니옵니다, 마님. 꿈이 아니었습니다. 홍마님은 길복의 손을 잡고 자신의 가슴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여전히 강하게 뛰고 있었지요. 이렇게 뛰는 내 심장이 이것이 진짜란다. 그 다음 날 아침 홍마님은 오랜만에 편안한 기분으로 눈을 떴습니다. 비가 그친 후에 맑은 공기가 창문으로 들어왔고 새들의 지저귀이 그녀의 귓가를 간지렸지요. 그녀는 이불을 걷어내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몸이 나른했지만 그것은 불편한 나른함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오랜 병이 나은 후의 상쾌함 같은 것이었지요. 어젯밤이 정말 있었던 일인가? 홍마님은 자신의 몸을 살펴보았습니다. 길복의 손길이 닿았던 곳곳에서 여전히 그 감촉이 남아있는 듯했지요. 그녀는 자신의 피부를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여전히 그의 채취가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던 계집종은 홍마님의 달라진 모습에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평소보다 화사한 안색과 당당한 걸음걸이, 그리고 입가에 머무는 미소가 낯설었기 때문이지요. 마님, 오늘 안색이 참 좋으십니다. 어젯밤 잠은 편히 주무셨습니까? 그래, 오랜만에 깊이 잤다. 홍마님은 부끄러움을 감추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를 평소보다 더 맛있게 먹었지요. 마치 오랫동안 굶주렸던 사람처럼 말입니다. 식사를 마친 후 홍마님은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그녀의 눈은 자연스럽게 길복을 찾았지요. 길복은 마당 구석에서 나무를 패고 있었습니다. 그의 도끼질은 평소보다 더 힘차고 리듬감 있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홍마님이 다가가자 길복은 곧 고개를 숙이고 도끼질을 멈췄습니다. 그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공손히 인사를 올렸지요. 마님,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공손했지만 그 안에는 어젯밤의 여운이 담겨 있었습니다. 홍마님은 그것을 느낄 수 있었지요. 그래, 잘 잤다. 길보기도 좋은 아침이구나. 길복은 잠시 고개를 들어 홍마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복잡했지요. 그 안에는 사랑과 두려움, 그리고 혼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희는 마님께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속삭임처럼 작았습니다. 홍마님은 주변을 살피고 아무도 없음을 확인한 후 가까이 다가갔지요. 이 몸을 품고도 고개를 숙이느냐, 머스마.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당당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길복은 놀란 눈으로 홍마님을 바라보았지요. 아녀자의 속이란 게 내가 안다고 생각하느냐? 홍마님은 이어 말했습니다. 그녀의 입가에는 은근한 미소가 맴돌았지요. 그것은 여인의 자부심이었고 새로운 자아를 발견한 기쁨이었습니다. 저희는 마님의 뜻을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뜻이라 내 뜻은 그저 내 몸이 원하는 대로 행한 것뿐이다. 홍마님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어젯밤 이후 더 이상 자신의 욕망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로 했지요. 그리고 그 결심은 그녀에게 새로운 힘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마님이시면서 어찌 내가 마님이기 이전에 한 여인임을 너는 잊었느냐? 길복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도끼를 내려놓고 땀을 닦았지요. 그의 굵은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에도 비가 올 것 같구나. 홍마님의 말에 길복의 얼굴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는 급히 고개를 숙였지요. 하지만 그의 몸은 이미 그 말에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바지 아래의 그 방망이는 더욱 뚜렷한 윤곽을 드러내고 있었지요. 그날 이후 홍마님은 더 당당해졌고 길복은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낮에는 그들은 철저히 주인과 머슴의 관계를 유지했지만 밤이 되면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비가 오는 밤이건 달빛이 비치는 밤이건 그들은 서로의 품에서 위로를 찾았지요. 홍마님은 거울 앞에서 머리를 따으며 오랜만에 붉은 연지 한 점을 찍었습니다. 그녀의 피부는 점점 윤기가 돌았고 눈빛은 더욱 생기가 넘쳤지요. 이제야 숨을 쉬는구나.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것은 진심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그녀는 단지 살아있었을 뿐 진정으로 살지는 못했기 때문이지요. 길복과의 만남은 그녀에게 다시 숨을 쉴 수 있는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들의 사랑을 순순히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홍마님은 방문 밖에서 들려오는 수군거림을 듣게 되었습니다. 듣자 하니 우리 마님께서 밤마다 머슴방에 다니신다더라. 쉿.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되네. 하지만 내 눈으로 직접 봤다네. 어젯밤에 홍마님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곧 마음을 다잡았지요. 자신이 한 행동에 후회는 없었으니까요. 누가 감히 마님을 뒷말하느냐? 홍마님은 갑자기 방문을 열고 호통을 쳤습니다. 계집종들은 놀라 급히 고개를 숙였지요. 죄송합니다. 마님,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여라. 알겠느냐? 네, 마님. 그날 밤 홍마님은 길복에게 이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길복의 얼굴은 창백해졌지요. 마님, 이대로는 안 됩니다. 소문이 퍼지면 무서우냐, 길복아? 저희는 마님의 명예가 걱정됩니다. 홍마님은 길복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거친 손바닥이 그녀의 부드러운 손을 감쌌지요. 명예, 그것이 무엇이냐? 내가 느끼는 이 행복에 비하면. 그러나 길복의 근심 어린 표정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과 홍마님 사이에 놓인 엄청난 신분의 벽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마님, 소인은 마님을 지키고 싶습니다. 나를? 아니다. 우리를 지키자, 길보가. 그날 밤 이후 두 사람은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홍마님은 밤에 머슴방을 찾아가는 대신 길복을 자신의 방으로 불렀지요. 그리고 동이 트기 전에 그를 돌려보냈습니다. 하지만 금기를 깬 사랑은 결코 숨길 수 없는 법.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이 점점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마침내 홍마님의 친정 오라비의 귀에까지 들어갔지요. 과부마님이 머슴과 통정을 했다더라. 밤마다 도끼질이 들렸다더나 뭐라나. 소문은 점점 더 구체적이고 자극적으로 변해갔습니다. 하지만 홍마님은 더 이상 그런 소문에 흔들리지 않았지요. 그녀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 삶을 살 뿐이다. 그녀는 거울 앞에 앉아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붉은 입술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만졌지요. 그 입술은 이제 길복의 입술과 얼마나 많이 닿았던가요? 그녀는 그 기억을 떠올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한편 길복은 날이 갈수록 더 불안해했습니다. 그는 자신 때문에 홍마님이 수모를 당할까 두려웠지요. 그래서 어느 날 밤 그는 홍마님에게 고백했습니다. 마님, 소희는 마을을 떠나야 할 것 같습니다. 무슨 소리냐? 나를 두고 내가 어디로 간단 말이냐? 소인 때문에 마님의 명예가 더럽혀지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홍마님은 길복의 말에 크게 분노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가슴을 세게 쳤지요. 내가 감히 내 마음도 모른 채 혼자서 결정하겠다고? 마님, 내가 용기 없는 놈이라면 나라도 용기를 내겠다. 나는 내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날 밤 그들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마치 내일이 없는 것처럼, 마치 이 밤이 마지막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들의 몸은 하나가 되었고 그들의 영혼도 하나가 되었지요. 길보가 약속해라. 나를 떠나지 않겠다고. 마님, 소희는 내 이름을 불러다오. 내 이름으로 약속해다오. 홍실, 약속합니다.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 약속은 밤하늘의 별들을 증인으로 하여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곧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것이었지요. 어느 아침 홍마님은 마당에서 들려오는 거친 목소리에 잠에서 깨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창호지 문 너머로 여러 사람들의 발소리와 수군거림이 들려왔지요. 홍마님은 급히 옷을 갖춰 입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마당에는 그녀의 친정오라비 홍판서와 그의 수행원들이 서 있었고 한쪽에는 길복이 무릎을 꿇고 있었지요. 길복의 얼굴은 이미 맞았는지 상처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이 불효막심한 계집애가, 내가 이럴 줄 알았다. 홍판서는 진노한 얼굴로 소리쳤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수치심이 가득했지요. 오라버니, 무슨 일이십니까? 무슨 일이냐고? 아직도 모르겠느냐? 내가 머슴놈과 밤마다 벌이는 추잡한 짓이 온 마을에 소문이 다 퍼졌다. 홍마님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당당한 태도를 잃지 않았지요. 그것이 오라버니와 무슨 상관입니까? 제 몸은 제가 알아서 할 일이옵니다. 이게 가문의 수치다. 내가 어미 얼굴에 먹칠을 해? 홍판서는 더욱 격분했습니다. 그는 홍마님의 손목을 거칠게 잡아 끌었지요. 당장 이 집을 떠나 우리 집으로 가자. 그곳에서 내 죄를 뉘우치며 살 것이다. 싫습니다. 저는 제 집에서 제 뜻대로 살겠습니다. 홍마님은 강하게 저항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결연한 의지가 빛났지요. 이러한 모습에 홍판서는 더욱 화를 냈습니다. 머슴놈이 내 정신을 훌렸구나. 저놈을 당장 처단해야겠다. 홍판서는 수행원들에게 손짓했고 그들은 길복에게 다가갔습니다. 두려움에 질린 하인들과 계집종들은 모두 움츠리고 있었지요. 아무도 감히 나서지 못했습니다. 멈추십시오. 제발. 홍마님은 급히 길복 앞으로 달려가 그를 가로막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요. 그대로 물러서라. 누이야, 이 머슴놈이 널 홀렸어. 이 놈을 처단하면 내 정신도 돌아올 것이다. 아닙니다. 길복이 저를 홀린 것이 아니라 제가 스스로 그를 택한 것입니다. 홍마님의 고백에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숨기지 않기로 결심했던 것이지요. 그녀가 길복의 어깨에 손을 얹자 길복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사랑과 고통이 뒤섞여 있었지요. 마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조인이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책임? 무슨 책임이냐, 길복아? 우리 사이에 잘못된 것이 무엇이 있느냐? 홍마님의 말에 홍판서는 더욱 분노했습니다. 그는 소매를 걷어붙이며 홍마님에게 다가갔지요. 내가 정말 미쳤구나. 이 부르막심한 계집애가. 홍판서의 손이 홍마님의 뺨을 향해 날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길복이 몸을 날려 홍마님을 감쌌지요. 홍판서의 강한 손길이 길복의 등을 내리쳤습니다. 길복아. 홍마님은 길복을 부둥켜 안았습니다. 길복은 아픔을 참으며 미소 지었지요. 괜찮습니다, 마님. 저희는 마님을 지킬 것입니다.
이 광경을 본 홍판서는 더욱 격분했습니다. 그는 수행원들에게 명령했지요. 저놈을 당장 끌어내라. 관아에 넘겨 죄를 묻겠다. 수행원들이 길복을 잡으려 했지만 길복은 이미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마당 한가운데 쓰러져 있었지요. 홍마님은 그를 감싸 안으며 오라비를 행해 소리쳤습니다. 그만하십시오. 제발 길복이를 해치지 마십시오. 누이야, 넌 정말 미쳤구나. 저런 천한 모습과 천하다고요? 아닙니다. 오라버니, 길복은 천하지 않습니다. 그는 홍마님은 말을 멈추고 길복을 바라보았습니다. 길복은 고개를 저으며 그녀의 말을 막으려 했지요. 하지만 홍마님은 이미 결심한 듯했습니다. 오라버니, 제가 길복을 택한 것은 그가 단지 제 외로움을 달래주었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제 마음이, 제 영혼이 그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홍마님의 고백의 마당은 다시 한번 조용해졌습니다. 홍판서는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지요. 내 말은 내가 저 머슴놈을 사랑한다는 것이냐? 네, 오라버니, 제가 길복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는 어떤 후회도 없습니다. 홍판서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혼란으로 일그러졌지요. 그때 길복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홍마님의 손을 붙잡고 홍판서 앞에 무릎을 꿇었지요. 대감마님, 소인의 죄를 용서하십시오. 소인이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내가 책임을 진다고? 내 놈이 무슨 자격으로 그런 말을 하느냐? 홍판서의 냉소적인 물음에 길복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단호했지요. 대감마님, 사실 소인은 길복이 더 말을 잇기도 전에 마을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은 이미 마을 전체에 퍼져 있었고 사람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지요. 저기 봐라. 과부마님이 머슴과 통정했다던 그 집이야. 아이고, 저런, 대감까지 오셨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두근거림이 점점 커졌고 홍판서의 얼굴은 수치심으로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는 수행원들에게 명령했지요. 당장 이 집을 포위하라.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나가지도 못하게 해라. 수행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고 마당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홍마님은 길복을 붙잡은 채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오라버니, 제발 이성적이 되십시오. 이렇게 한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집니까? 소문은 이미 퍼졌습니다. 그래, 소문이 퍼졌다. 하지만 그 소문을 잠재울 수는 있다. 저 머슴놈을 처단하고 널 멀리 보내면 안 됩니다. 저는 길복과 함께하겠습니다. 홍마님의 외침에 마당은 다시 한번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길복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고 그의 눈빛에는 이전과는 다른 위험이 깃들어 있었지요. 대감마님, 이제 모든 것을 말씀드려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길복의 목소리는 이전과는 다른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의 말투마저 달라졌지요. 더 이상 머슴의 비굴한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너의 무슨 말을 들어야 한단 말이냐? 천한 머슴아? 소인은 사실 천한 머슴이 아닙니다. 길복의 고백에 모두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홍마님도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지요. 그녀는 길복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전혀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내 놈은 대체 누구란 말이냐? 홍판서의 물음에 길복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자신의 진정한 정체를 밝혔지요. 제 본명은 이길입니다. 병조판서 이대감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이 고백의 마당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홍판서의 눈이 커졌고 홍마님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길복을 바라보았지요. 이 대감의 둘째 아들이라고? 이 대감의 둘째 아들이라고? 홍판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길복 이제는 이길이라 불러야 할 그는 고개를 들고 당당히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5년 전 아버지께서 영모로 몰려 가문이 몰락했을 때 저는 신분을 감추고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머슴으로 살아왔지요. 홍마님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사랑한 남자는 단순한 머슴이 아니라 양반가의 자제였던 것입니다. 길보가, 아니 이길이여, 왜 그동안 말하지 않았느냐?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만 제 정체가 알려지면 위험할 것이기에. 홍판서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이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대감의 이름은 그도 알고 있었지요. 한때 조정에서 크게 활약했던 명문가의 수장이었으나 정적들의 모함으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는 사실을.
증거가 있느냐? 내가 정말 이 대감의 아들이라는. 이길은 품속에서 작은 폐물을 꺼냈습니다. 이 대감 가문의 가보였지요. 이것이면 충분하겠습니까? 홍판서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혼란과 고민이 가득했지요. 홍마님은 모든 걸 잃게 된 이 순간 이길의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내가 너를 부른 것이었다. 그러니 내가 죄를 뒤집었을 생각 하지 마라. 마님, 이제는 내 이름을 불러다오. 우리 사이엔 더 이상 주인과 머슴이 없으니. 이길은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홍실, 당신을 만난 것은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습니다. 홍마님은 말없이 그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나를 선택한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 선택한 것이겠지. 홍판서는 한숨을 깊이 내쉬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분노하지 않았지요. 내일까지 이 집을 떠나거라. 너희가 어디로 가든 나는 더 이상 상관하지 않겠다. 그는 돌아서서 수행원들을 이끌고 떠났습니다. 몇 해 뒤, 먼 변방의 작은 마을, 잔잘하게 자리한 정갈한 찻집에서는 언제나 향기로운 차 냄새가 풍겨 나왔습니다. 여기 차 한 잔 더 주시게. 찻집을 찾은 나그네가 주인을 불렀습니다. 곧 고운 미색의 여인이 차를 들고 다가왔지요. 그녀는 30대 후반의 나이였지만 얼굴에는 젊은 시절의 아름다움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손님, 차가 식었나 봅니다. 제 것으로 드리겠습니다. 여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정감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홍실, 이제는 이씨 성을 따라 이홍실이라 불렸지요. 찻집 마당에서는 늘 도끼질 소리가 들렸습니다. 단단한 팔뚝을 가진 사내가 장작을 패는 모습이 보였지요. 그는 이 길, 한때 길복이라 불렸던 머슴이었습니다. 여보, 오늘은 장작이 충분하네요. 홍실이 마당으로 나가 남편을 불렀습니다. 이 길은 도끼를 내려놓고 땀을 닦았지요. 그래도 겨울을 대비해야지. 올해는 유난히 추울 것 같아. 두 사람은 마을 사람들에게 평범한 부부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이 집에서는 특이한 소리가 들렸지요. 툭, 퍽, 도끼질 같은 소리가. 도대체 그 소리가 몇 해째 계속된다고. 마을 사람들은 궁금해했지만 감히 물어볼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한 나그네가 차를 마시다 물었습니다. 주인장, 이 찻집이 유명하다고 들었소. 비결이 무엇이오? 홍실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비결이라. 그건 아마도 이 방망이 하나 때문일 거예요. 그녀는 남편이 쥐고 있는 도끼 자루를 가리켰습니다. 이 방망이 하나로 내가 다시 살아났지요. 나그네는 그 말뜻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부부의 눈빛에서 깊은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홍실과 이길은 세상의 시선에서 벗어나 자신들만의 행복을 찾았습니다. 신분의 벽을 넘어 금기를 깨뜨리고 그들은 진정한 사랑을 이루었지요. 그리고 밤마다 울려 퍼지는 도끼질 소리는 두 사람의 뜨거운 사랑을 증명하는 증거였습니다. 마님이 이룬 사랑,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사람 마음이란 게 때론 낮잠 자는 한 장면에서도 시작되는 법 아닐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